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8일 운명을 달리한 서희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또 그분이 신앙인이셨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사건, 즉 서희초등학교 20대 중반 여교사의 죽음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고 앞으로 그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사태가 꼭 이런 형식, 죽음으로 나타나는 형식은 아니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 상황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 영상을 좀 올렸죠. 근데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당신은 대학에 쭉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은 다르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관여한 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그 교육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 학교 중에서 학생이 무고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그 학교의 젊은 남자 교사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몇 달간 병가를 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결국은 사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혹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 즉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교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 학생들과 같이 승선을 한 교사들이 교감 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이었는데 교감 선생님은 이제 구조가 됐고 나머지 12명 교사분들은 그 배 안에서 학생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된 교감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스승은 제자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생각하고 또 과연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희초등학교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 있진 않죠. 단지 정황을 봤을 적에 그 여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됐느냐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그 학교 교사 60여 명 전체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아마 60여 명의 교사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학교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 교사들이 그런 일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은 그 충격에 의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감히 얘기하지만 그 학교는 끝났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교사, 학부모, 교육당국 등 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정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학부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론의 이제 대세는 학부모 때문에 그랬다. 학부모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그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학교들의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부모라면은 뭐 30대 또는 이제 뭐 40대 초반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30대, 40대, 특히 중산층 이상의 30대, 40대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갑질이 우리 사회의 교육 서비스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갑질은 뭐 예전서부터 자영업자, 즉 뭐 동네 빵집이나 식당 등 하여튼 무수하게 이제 피해자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소아과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 아기 환자의 학부모의 갑질을 못 이겨서 문을 닫는다. 심지어 이제 그런 팻말을 앞에 붙인 사례도 나왔죠. 자, 결국은 그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의 붕괴가 일어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 피해가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태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나라 전체가 일부의 선동으로 이상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그래서 그 결정으로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그로 인해 사회 질서가 붕괴가 되고 기강이 흐트러져서 그에 따른 피해를 그러한 결정에 찬성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좀 예가 다를지 모르지만 잘못된 결정, 그러니까 뭐 4대강 보호 해체에 찬성했다. 여러분 그걸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찬성을 했다. 그걸로 전기값, 모든 국민들의 전기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30대, 40대를 보면은 개인적인 이익에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또 거꾸로 어떤 집단주의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맘카페죠. 맘카페. 이거 참 문제가 진짜 많죠. 별 희한한 선동질이 맘카페에서 난무하는데도 뭐 진정한 뭐 민주화와 권익 향상, 뭐 평등 이라는 어설픈 어떤 그 진보적 명분에 억눌려 가지고 그러한 선동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조하는 겁니다. 예. 그 결과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신 또는 이제 자기의 자녀가 느끼는 개인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목청을 엄청나게 높이면서도 남을 차별하고 갑질하는 행위는 밥 먹듯이 합니다. 아마 직장 상사가 근무 시간이 끝나고 업무 문제로 이제 그분들한테 카톡을 보냈으면은 이건 뭐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뭐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아마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교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통화를 시도하고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교사들에게 퍼부은 욕설을 한마디라도 직장 상사로부터 들었다면 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 직장 상사를 노동위원회에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런 이중적인 행태 굉장히 비겁하고 위선적인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희초등학교가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였으면 어땠을까? 아마 교사들한테 그렇게 갑질을 안 했을 겁니다. 예, 그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원 선생들한테도 갑질을 못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어떤 공교육 현장을 교육 현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초등학교를 그냥 타가서로 보고 그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 베이비시팅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너희들 월급 받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머슴 다루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30, 40대의 대다수 있고 현재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꼴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서초구에 있는 이제 서희초등학교니까 학부모들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이고
소위 이제 강남 좌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학부모들이 대다수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극대화돼서 일어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 문제는 그렇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희생자의 동료인 교사들은 전혀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모든 교사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IMF 이후에 한때 서울에 있는 서울교육대학, 서울교대라고 흔히 그러죠. 그 서울교대가 서울대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입학을 했죠.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에 진학하고 거기서 또 교육도 잘 받고 그러니 든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교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채워졌지만은 한편으로는 교육계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좌경화되었습니다. 이 좌경화되었다라는 게 무슨 뭐 종북 세력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설픈 진보 논리로 급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교육감은 지난 20년 동안 소위 검증되지 않은 진보적 인사들로 이제 선출되었고 그들과 그들의 측근들이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또 진보적 교육감이란 사람들은 학생들의 수업권 또는 학업의 수월성 또는 교사들의 교권보다 학생 인권을 빙자해서 교육의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갖고 거기에 예산도 크게 배정하고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만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교사들이 업무 과다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제정됐고 교육 현장은 주도권을 갖는 주체 세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예. 즉 학생의 인권만 있지 교사의 교권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사 폭행이나 학부모의 갑질 같은 것은 폭증하였지만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교사들의 조기 퇴직.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선생 노릇도 못 해먹겠다 하고 조기 퇴직. 또는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로 나타난 거죠. 이러한 교육 환경의 황폐화가 왜 교사의 책임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책임을 일부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민주화라는 명분에 휘둘려서 급진적 주장을 하는 소위 진보적 교육감을 지지하고 선출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의 이제 급진적 그 교육감들의 급진적인 정책이 교육 현장을 왜곡시키고 또 피폐화시키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현장에서 체감을 하면서도 계속 선거 때마다 그들의 당선을 지지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소수가 돼버린 전교조 교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의 피폐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고통을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감내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가 도저히 힘들어졌다 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교사직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번 방이 초등학교 여교사의 죽음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이제 결과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즉 어설픈 진보 의식과 침묵의 대가가 여교사의 희생으로 나타난 거라 이 말이죠. 그나마 이제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늦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당국자 모두 지금 까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지식만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육과 선전선동과의 다른 점입니다. 선전선동은 그 대상이 합리적 판단을 하든 안 하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주장에 무조건 따르게만 하는 게 선전선동이죠. 교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선전선동이 난무하면서 학생들을 완전히 전사로 키우려는 소수의 세력들이 있죠. 일부 교육감들은 이 소수의 세력을 방조하고 또 심지어는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감들을 지난 20년 동안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지지하여 선출했으니까 교육 현장은 서서히 파괴되어 온 것이죠. 둘째는 교육에도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주도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육의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까먹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저는 교육에도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 예를 뭘로 드냐면 여러분, 병원의 주도권은 의사가 가져야 됩니다. 환자의 보호자가 주도권을 갖거나 또는 의료행위 보조자가 주도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병원은 개판이 되고 그런 병원에는 여러분 입원하셨다간 큰일 나는 겁니다. 군대는 장교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어떤 장교들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졌었지만은 여러분, 사병들이 주도권을 잡아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교육위원회는 이상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교사들을 궁지로 몰아놓고 학부모들은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일부 교사들은 교육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장으로 학교를 활용을 하고, 그러니 교육 현장이 개판이 돼버린 거죠. 이게 지난 20년, 길게 보면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져 왔던 일입니다. 좀 우려되는 게 서서히 그러한 풍조가 지금 대학으로도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개판이 되고 교육 현장도 개판이 되고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저는 이러한 교육 현장이 피폐화, 황폐화,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과정하고 그렇게 똑같냐? 구성원 모두가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 당국자들은 무책임하고 자기의 개똥 철학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이 너무나 대한민국하고 교육 현장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판만 하면 뭐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관철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의 교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례입니다. 이건 폐지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주장 또는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교육감 후보가 있으면 절대로 선출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님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교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카톡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학부모가 사정이 있어서 교사와 접촉을 원할 때는 교사 당사자한테 연락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행정 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 행사는 무조건 고발 조치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서 체벌은 99.9% 없어졌습니다. 근데 거꾸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행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근절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학생한테 얻어맞은 교사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사는 어떤 무장된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권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람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 행사는 무조건 고발 조치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들은 위의 상황을 반드시 관철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코디네이터의 반만큼이라도 깡다구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